네, 반갑습니다. 부산지사의 북박이 정경숙입니다. 오늘 제가 눈이 좀 침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를 생각했을까요? 태어나 먹은 지가 좀 오래됐다. 제가 눈이 많이 안 좋았어요. 변성이라고 항반이 변성돼서 굴곡이 지는 거 알죠? 못 볼 때마다 굴곡이 지고 잘 제대로 안 보였어요. 그런데 있는 대로 잘 챙겨 먹다가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눈이 좀 침침해요. 조금 피곤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써서 루테인을 좀 먹어야 되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거는 계속 먹는데 왜 루테인은 먹다가 끊었다가 먹다가 그렇게 할까요? 밥처럼 먹는 식품이 있고 밥처럼 우리 주방이 건강을 책임지죠. 우리 주방에서 건강을 찾아야 되죠. 주방에서 건강을 찾을 정도로 영양관리가 잘 되는 사람은 주방의 것만 내가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재료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소화기관이 별로 안 좋아서 잘 안 된다라든지 어디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가 외부의 걸 도움 받아야 된다. 할 때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오늘 조금 아셨으면 좋겠고요. 밥을 짓기 위해서 주방에 가는데 그 밥에는 영양이 들어있고 그 영양을 평생 먹어야 되죠. 그 밥상이라고 하는데 반찬밥 이렇게 차려놓는데 평생을 먹는 것은 밥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약을 평생 먹어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을 약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밥과 더불어서. 그러면 약은 안 먹어도 되는데 왜 약하고 밥을 같이 먹을까요? 약을 먹기 전에 밥을 잘 챙겨 먹지 못했습니다. 잘 챙겨 먹지 못했다. 끼니를 몇 끼 먹는 거 중요한데 내 몸에 무엇이 필요했고 얼마만큼 쉬게 해주는 게 필요했고 이런 것들을 못한 거죠. 해서 약을 함께 먹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동하는 것은 약은 먹지 않고 주방에 있는 음식과 또 보충하는 어떤 음식과 이렇게 계속 먹으면서 건강해져야 된다 하는 부분을 포인트를 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토탈 스위스죠. 오늘 6월에 이제 두 번째 정규 강의입니다. 예. 세 번째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건강이 매우 안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예를 들어서 철봉이나 이런 걸 한 번도 못 잡아본 사람이 성장기에 다 잡아보잖아요. 철봉을 한 번 못 잡아보고 제대로 친구들하고 축구도 한 번 못 해본 그런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은 자기가 쓰러지니까 못했던 거예요. 왜 멀쩡한데 오늘 밥도 잘 먹고 왔는데 그럴까요? 네. 인체가 아주 오묘한 것이 한 가지가 균형을 못 맞춰주는 그로 인해서 오는 타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회장님께서는 더 타격을 받는 산소하고 관련된 부분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조금만 에너지를 쓰면은 그냥 바로 누워서 야구실에서 쉬어야 되고 그런 질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학업을 다 마치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기다려갖고 연구실로 갔잖아요. 그것도 누른베르크 연구소 생체 실험 데이터가 있는 연구소죠. 생체 실험 데이터가 있는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생체 실험 데이터라는 것은 인체하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동물의 실험한 거하고 다르죠. 동물의 실험했을 때는 사람하고 이질감이 많이 있습니다. 틀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사람을 실험한 데이터가 있는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됐고 거기에서 연구를 할 때 함께 연구를 하게 됐고 결국은 특허를 가지고 나오게 됐고 그 빅데이터를 당신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 영업하려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더 연구를 해가지고 나와 내 가족들 그러니까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었고 이 집안은 여자분들 말고 남자 계보로는 전부 다 그래서 60까지는 살아본 사람이었다는 거죠. 50이 넘으면 언제 죽을지 몰랐어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회장님이 몇 살이냐면은 78이에요. 78. 그리고 아주 짱짱하고 지금도 몇 시간씩 강의를 하십니다. 그렇게 건강하시죠. 그래서 아버지가 언제까지 사셨냐면은 101살까지 사셨어요.
내가 끊어진 거죠. 그 질병에서 내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이 제품을 내놓게 됐고 우리가 먹게 됐고 연구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이 제품을 세상에 내놓은 지가 역사가 16년이 됐고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먹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바람이었고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전 세계를 쫓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금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항상 우리가 이거 먹고 건강하고 잘 살자 이렇게만 말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두가 잘 살고 오래 산다는 말을 했어요. 오래 살며 오래 살자 이 말은 없었거든요. 그전에는 오래 살며 그리고 행복하게 살자 그랬습니다. 근데 앞전에 오프닝 하면서 텔로미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잠깐 텔로미어 얘기했고 또 뭘 했습니까? 유전자를 연구하고 있다. 네, 세포를 연구하고 있다. DNA를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회사에서 그걸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유전자 검사를 직접적으로 다 해줍니다. 해서 아주 정밀하게 나오는 걸 우리가 이미 받아봤고요. 제가 서울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유전자 검사한 거 판독을 하는데 텔로미어가 아직 길이가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이 사람은 지금 죽었어야 될 사람이라. 그 사람의 사진도 가지고 있거든요. 있는데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9년 전에 죽기 전에 그 사람이 이 여사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금 좋아졌는데 아직도 보면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냥 이어진 거죠. 그 유전은 그렇다라는 거, 유전자 검사니까 유전에는 그렇게 나왔다는 거. 지금 혈액 검사를 하면은 다르게 나와요. 혈액 검사를 하면은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혈액 검사와 병행을 해서 자기 건강을 체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전체적인 얘기 다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걸 볼 것도 없이. 아까 주방이 우리 건강을 지키는 의사다 그랬죠, 제가. 주방이 건강을 지켜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담긴 걸 보면 주방을 연상하게 되죠. 네. 세포가 있는데 주방에 들어가서 이 그릇에 있는 걸 먹고 사람이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죠. 밑에 보면은 뭐예요?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기본이다 해놨습니다. 어른들 옛날에 뭐라고 했습니까? 골고루 먹어라. 편식 못하게 하죠. 편식을 못하게 합니다. 골고루 먹어라. 어느 걸 너무 많이 먹고 어느 걸 너무 적게 먹고 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라.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해야 건강한 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균형 잡힌 영양 섭취가 기본인데 이것을 과연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은 우리가 환경이나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살펴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배만 부르지 세포는 공부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간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간 기능. 간은 여기 보면은 소화를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 장이 나와 있죠. 장이 나와 있는데 장이 있고 심장도 있어요. 하는데 간이 중간에 있고 얘들보다도 얘가 왜 중심적으로 얘기해야 되냐. 이거 보시면은 간 건강관리에 대해서 나는 올바른 영양 섭취와 간 건강관리 해놓고 균형 잡힌 생활 습관 하나인데 딱 3번 밑에 보면 간 기능을 관리하면 간 기능을 관리하면 몸 전체가 좋아진다. 몸 전체가 간이 하는 일을 제대로 기능이라는 것은 간이 뭔가를 하죠. 간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하게끔 관리를 해주는 이 말입니다. 내가 그래서 간이 튼튼해요. 아주 튼튼한 사람인데 내가 간 튼튼하니까 믿고 일주일 동안 술을 계속 마셨어요. 예를 들어서 일주일 동안 계속 술을 마시고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낮에는 그 술 마시는데 낮에는 또 자기 할 일 해야 된다고 잠단자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간이 본래 튼튼하지만 기능을 제대로 할까요? 안 되겠죠. 본래는 튼튼한 간인데 간 기능 관리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첫 번째
소화제가 되는 입은 굉장히 간사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먹고 싶어 합니다. 땡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습니다. 몸을 생각 안 하는데 이거 먹고 싶을 때는 저번에도 먹으니까 괜찮던데 어제도 먹어도 괜찮던데 하면서 반복 먹습니다. 그걸로서 조금씩 힘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안 먹어야 될 게 들어가면은 그 들어간 것을 누가 일합니까? 간이 일을 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시킨다는 거죠. 과로를 시킨다. 간을 과로를 시킨다. 시키니까 간의 기능이 어느 부분이 떨어져요? 우선 들어오는 거 처리하기 바빠요. 우선 들어오는 거 해독해야 되고 처리하기 바쁘니까 간이 해독만 하는 게 아니고 합성만 하는 게 아니고 지가 할 일이 많아요. 많은데 다음 할 일을 미루고 안 한다는, 마치 우리가 아유 내가 요즘 피곤해 그러니까 이거는 저 보면 다 알죠. 저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할 게 많아요 집에. 근데 한꺼번에 일을 다 못하잖아요. 조금 그거는 미루놨다 해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간이 그런 지경에 가면은 할 일을 다 못합니다. 간이 할 일을 다 못할 때 누가 타격을 입느냐? 얘들이 다 타격이고요. 얘도 타격이고요. 이 둘이 타격을 입으면 또 어디가 타격이 입을까요? 네, 모든 세포에 타격을 입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 기능을 관리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소화흡수 대사는 우리가 이 대사에 대한 거는 대부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태워야 그 다음에 에너지를 얻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태운 다음에 찌꺼기는 잘 내보내야 된다 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의 작은 습관은 미래의 건강을 만든다 하는 건데, 작은 습관이라고 여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이 글씨 중에서도 뭐를 봐야 하느냐면 간, 심장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여기도 작은 습관이라고 나와요. 작은 습관. 작은 습관을 봐야 된다는, 작은 습관. 그럼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작은 습관을 과연 잘 지키고 사는가? 그 정도 괜찮아 하는 게 많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건 유행이야. 요새 이 트렌드야. 나는 이렇게 했을 때 참 괜찮았어. 이것만 생각하면 그것은 뭐냐면은 그걸로 인해서 습관이 되는데요. 그걸로 인해서 습관이 되지만 조금씩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죠.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습관이라는 포인트를 잘 보시면은 큰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영양 섭취와 간 건강 관리와 균형 잡힌, 영양이 아닌 여기는 생활 습관이죠. 균형 잡힌 생활 습관.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은 작은 습관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잘 잡은 생활 습관을 계속 유지해야 되겠죠. 계속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다고 보면은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주방에 들어가도 뭐 내가 먹었는데 나이가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면서 안 좋아지잖아요. 좋은 걸 먹어도 하는데, 똑같은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달라 보이는 사람이 에너지에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세포한테 뭐를 얼마나 줬는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입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입도 생각해야 되지만 세포를 생각하고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사람이 있죠.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제품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까 경험하신 분 누구죠? 개발도 하셨고 오픈도 하셨는데 회사를 창업도 하셨고 개발도 하셨어요. 그리고 직접 실험지가 되면서 본인이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지금 굉장히 좋아하고 있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로 넣어놨습니다. 좋아하고 있죠. 이 제품으로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어, 위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러는데 이 제품을 먹고서 건강해지는데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시면 주스가 굉장히 시원하게 느껴지게끔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를 처음 먹었을 때, 이게 뭐지 도대체? 궁금하고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그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기 위해서 제가 그럼도 걷기 힘든데 매일 사무실로 나갔었는데 이걸 공부하려고. 먹고 좋긴 한데 과연 이걸 먹고서 좋아지니까 결과는 나오겠지만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그래도 알아야 되겠다. 해서 쩔뚝쩔뚝하면 택시를 불러가지고 사무실까지 그날 내 택시를 타고 가고 이렇게 하면서 매일 제일 먼저 사무실 도착하고 맨 마지막에 집으로 가고 이걸 반복했습니다. 일에 대한 거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말 한마디만 해도 덜덜 떨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이 에너지가 없어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계속 갖다 놓고 옆에서 이거 마시면서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지. 공부만. 그래도 이 일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선생님이 나가면은 제가 말 힘드니까 손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이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걸 먹고 건강해졌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왔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만 나왔는데 이 두 가지를 하루 종일 한 15산 정도 먹었을 겁니다. 15산 정도 하루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앉아있는 것조차 안 먹으면 뭐 앉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 다른 건 넘어가지를 않았고 이것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생겼어요. 생기고 뭐 이거는 또 이제 아침에도 먹고 식사 후에도 먹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먹고 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얘들이 뭘 하는 건가도 공부를 해봤더니 전부 영양이죠. 이 안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영양들이 듬뿍 들어있습니다. 여기와 여기 이 세 가지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140가지인데 영양을 보충한다고만 먹었지 얘가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힘이 있으니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하는 일이 굉장히 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먹기만 하면은 어느 날은 머리에 가서 막 따끔거리고 난리가 나고 어느 날은 배 안에서 난리가 나고 어느 날은 손에서 난리가 나고 어느 날은 한참 있다가 뭐 다리에서 그렇게 난리가 나고 등에서 막 따끔거리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들어가서 가장 약한 데로 간다는 걸 들었는데 밸런스를 맞추는데 얘가 가장 약한 자리에 먼저 가서 거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예요. 영양이 들어가서. 그 얘가 하는 일이 조절 기능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조절 기능. 우리 인체가 밸런스가 깨지면 병이 오죠. 우리 인체가 그냥 약하면 약한 대로 약한 그 길이 비슷하게 돌아가면은 큰 병이 안 옵니다. 약하지만 큰 병이 안 오는데 어느 것은 약하고 어느 것은 강하고 이러면은 이 강한 거를 약한 게 못 따라가거든요. 그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거죠.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면 이 약한 곳에 뭐가 쌓일까요? 수분이 첫째 정체되겠죠. 첫째로 우리 몸 안에 있는 70%를 차지하고 있는 수분 중에 이쪽에 정체된 수분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다음 뭐가 갈까요? 노폐물이 가겠죠? 노폐물이 그쪽에 가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산소가 잘 가지 못한다. 산소가 도착이 잘 안 되니까 그때부터 서서히 차가워지기 시작하죠. 부분적으로. 우리 몸은 내부든 외부든 차가워지는 곳이 드러나는 곳이고 드러나지 않고 차가워지는 곳이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드러나지 않으면서 만질 수도 없는데 어느 곳이 차가워진다 하는 것은 외부가 굉장히 뜨거워질 때입니다. 외부가 평소보다 뜨거워진다 하면은 속이 차갑다고 생각합니다. 내 냉한 곳이 많구나 안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그 안에 냉한 거를 외부에서 체온을 올려가지고 기회를 도와줘야 되니까 에너지가 금방금방 손실이 되죠. 조금만 움직이고 나면 쉬어야겠죠. 내가 조금만 빨리 보행을 해도 좀 쉬다 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에너지를 빨리 없애기 때문에. 약한 거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얘가 들어가니까 뭘 해요? 가장 차가운 그곳에서 괜찮아 하면서 에너지를 계속 올려줍니다. 올려줘서 그곳이 좋아지면서 건강한 쪽하고 비슷한 균형을 이루게 하는 거죠. 합니다. 하는데 얘는 기술이 아주 좋아요. 어떤 기술이 있느냐? 소화 과정을 안 거치고 탁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맨 먼저 가가지고
영양소를 주기도 하는데 얘가 가면서 혼자 안 가요. 산소를 3배 이상 갖고 가서 거기 가서 태워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만들어줬더니 태우고 난 찌꺼기가 있어. 이 찌꺼기를 지금 끌고 나오기도 해요. 희한하죠? 해독을 할 때 보통 보면은 해독하는 제품을 먹고 배출하는 제품을 따로 먹습니다. 그런데 얘는 지가 가지고 들어가기도 하고 가서 처리를 하게끔 다 과정을 해가지고 끌고 나오는 것도 얘가 하는 거예요. 기술이 아주 좋죠. 그래서 해독도 하면서 영양도 넣어주고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 인사님도 알지만 처음부터 이거를 한 세트를 먹을 때 미네랄 칼슘을 한 통을 더 먹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했습니다. 먹어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 안에는 여러 가지가 함축되어 있지만 첫째는 우리가 먹는 씹어서 먹는 음식에 원소가 없어요. 땅에 원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죠. 예, 산성비도 오지만 땅도 산화되어 있고 농사를 지을 때 뭐 뿌리들이 별로 뻗어내리질 않잖아요. 미네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몸을 먹어야 되는데 물도 전부 다 걸러가지고 먹어요. 정수기로 다 걸러 먹으니까 미네랄이 부족한 상태예요. 한국 사람은 누구 할 것 없이 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제가 이 운동을 했습니다. 이 한 세트를 먹을 때 기본이 한 통을 더 먹으면 2세트의 효과가 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먹었습니다. 그렇게 먹은 사람들은 많이 건강해진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식사 후와 잠자기 전에 꼭 먹고 추가로 물에 타서 먹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단백질이 딱 나왔어요. 단백질이 나왔는데 또 실험을 했죠. 제가 막 먹으면서 실험을 했는데 그때 단백질이 나오기 전에 제가 이 잇몸이 그냥 염증이 나와 피가 절절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아리는지 이 손가락을 가지고 이 머리를 쉴 새 없이 눌렀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이가 아리는 다 아프잖아요. 눈, 머리, 어깨까지 다 아팠어요. 이렇게 아팠는데 그래도 매일 공부하러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단백질을 먹기 시작했어요. 단백질을 먹으니까 한 잔 먹으니까 안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해. 야, 허들스럽다. 이거 누가 안 믿어줄 것 같아. 그래서 말을 안 했어. 그래서 단백질을 하루에 내가 몇 잔을 먹었을까요? 아플 때마다 먹으니까 어떤 때는 7번도 먹고 8번도 먹더라고. 이 아플라 하면은 먹는 거예요, 그냥. 가루도 퍼먹었는데. 가루를 타가 먹는 거지, 타가지고. 그런데 그 병이, 큰 병이 있었어요. 큰 병, 1000ml짜리. 거기다 그냥 타먹고, 부어 먹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아플라 하면 내가 너무 무서우니까 바로 타서 먹어요. 그럼 안 아파. 그런데 아직 아무거 할 때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고, 다른 사람 내처럼 그런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먹었습니다. 그런데 뭘 찾았냐면, 잇몸이 하나도 없었는데, 잇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잇몸이 생기면서, 이가 흔들려서 해야 되는 이빨이 다시 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씹어 먹지를 못했는데, 먹을 수가 있어졌죠. 그래서 어느 날, 얼마나 반가운 사람 만났냐면은 저기 함행동 사는데 이 제품을 먹었어요. 이 사람 전화가 와가지고 이 제품에 마약 탄 거 아니에요? 왜요? 아니 이 단백질이 왜 먹으면 바로 안 아파요? 그래 어디가 아팠는데 내가 너무 반갑다. 내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 내가 경험한 거 똑같은 경험을 하잖아. 그래 어디가 아픈데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허벅지 안쪽 여기가 너무너무 아프대. 너무 아프대. 근데 단백질만 먹으면 무조건 금방 안 아프대. 금방 넘어가는데 왜 금방 안 아프냐 이거라. 시비를 거는 거야 나한테. 왜 금방 이게 들어갔는데 금방 안 아프느냐 이러는 거예요. 그럼 나는 경험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잇몸이 안 아픈 걸 경험했잖아요. 엄마야 맞죠? 엄마야 맞죠? 제가 그랬어요. 그 고객하고 통화를 하면서. 내가 있잖아요. 이빨이 잇몸이 이랬는데 나도 그랬어요. 그렇게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업을 물었어요. 혹시 뭐 하세요? 타일공이래요. 타일공.
한대요. 앉아서 이렇게 앉아서 타일을 하는데 그 독 때문에 그런지 이 사람은 좀 안전에 이쪽이 바로 부딪히잖아요. 독성들이 냄새로도 향으로도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항상 이런 데가 아프대. 쪼이가 아프고 막 건지럽고 그러는데 단백질만 먹으면 안 아프대. 그래서 제가 계속 먹으면 나중에 그냥 변화되고 좋아질 거예요. 피부도 단백질이고 모든 게 단백질이라서 그래요. 그런데 또 시비를 거는 거야. 그런데 왜 금방 입에 목구멍이 넘어가는데 금방 안 아프냐 이거라.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같은 사람이 나처럼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이 나타났구나 하고 굉장히 반가워갖고 막 찾아가고 만나고 이렇게 했고 그럼 이 단백질은 왜 그럴까요? 단백질을 먹었으면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 그죠? 그 가는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단백질을 먹는데 금방 그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요? 금방.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많이 파고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단백질을. 그랬는데 결론은 길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위장을 일을 시키지 않는다. 간도 일을 시키지 않는다. 아무것도 일 시키지 않고 지는 통과해서 가서 바로 세포를 직행한다. 이걸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나타났구나. 그럼 왜 단백질이 들어가면 일을 하기 전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느냐 이 부분을 또 알아야 되죠. 그래서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먹은 음식이 단백질이 위에서 아미노산으로 가수분해가 되면은 십이지장을 거쳐서 소장을 거쳐서 간에 가면은 간에서 종류가 맞지 않다. 필수 아미노산 8가지죠. 비필수까지 22가지가 짝지가 맞으면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모자라는 것은 사람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단백질을 뽑아와서 끼워서 사용한다. 아니면은 들어간 게 너무 적으면 그걸 다 폐기시키고 새로 뽑아온 것만 가지고 일을 한다. 근데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필솔루션에 딱 맞게 돼요. 맞춤. 세포에 다 맞춰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간이 얘를 해독할 필요도 없고 합성할 필요도 없고 세포로 바로 가게끔 만들어진 체단백질이다. 간이 전부 다 처리를 해서 합성해서 세포로 보내기 직전에 단백질을 체단백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먹는 아미노산도 들어가서 간에서 합성을 해야 돼요. 콜라겐 먹잖아요. 콜라겐도 그냥 세포로 가지 못하죠. 소화 과정을 거치고 간에 가면 간에서 다시 인체의 단백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인체 단백질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체 단백질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럼 어떤 건 인체 단백질 아닌 게 어디 있어? 할 수 있어요. 그럼 콩은 어디서 나왔나요? 식물이죠. 그럼 콩으로서 대표적으로 만드는 두부예요. 그죠? 두부는 식물의 단백질입니다. 콩도 식물의 단백질이죠. 아미노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기는 고기의 단백질이죠. 소고기는 소의 단백질이고 돼지고기는 돼지의 단백질이고 다 그렇죠. 그런데 얘들이 사람의 걸로 만들어지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걸 하지 않고 얘는 바로 사람의 걸로 만들어져서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인체 단백질이다, 체단백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음식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건 내 몸에서 영양을 발휘해서 내 몸 안에 있는 우리 그 담즙 있잖아요. 담즙의 산도하고 관계가 있긴 하지만 담즙이 많이 나와서 얘들을 아미노산으로 만들어갖고 소화 과정을 거쳐서 십이지장 내려갈 때 강 상승이니까 약 알칼리가 계속 나와서 그거를 약 알칼리로 만들어갖고 간으로 보내는데 간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왜 일을 할까? 사람의 단백질, 첫째는 사람의 단백질로 전환시키는 과정이고 두 번째는 합성을 시키려면 종류가 맞아야 되죠.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 아미노산 종류가 맞아야 되죠. 그래 합성을 시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몸 전체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머리도 단백질이죠. 케라틴, 손톱 발톱도 다 단백질이죠. 뭐 피부도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데
세포에 들어가서 제대로 세포에 일을 하게끔 체단백질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위장부터 시작해서 간까지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바로 세포로 간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 경험을 한 이후에 이거를 들으니까 그래, 맞다, 그랬구나. 이게 안 되겠습니까, 제가? 그렇게 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거 하루 3번밖에 안 먹습니다. 3번밖에 안 먹는데 보통 3번 먹어요. 3번 먹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거를 많이 먹었어요. 물론 요 처음에 먹은 이것도 많이 먹고 다 먹었지만 얘도 왜 많이 먹냐면 자꾸만 땡기니까 해서 내가 음식을 안 먹은 기간이 굉장히 긴 기간이 있었습니다. 해독을 좀 해보겠다 이래갖고 그럴 때 주름이 다 펴진 건데 지금 또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때 주름이 다 펴지고 달라졌어요. 지금도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런데 단백질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맨 먼저 꼽히는 영양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은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있고 오메가3가 있고 오메가3 우리로 말하자면 이 식물이거든요. 해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이고 주스 타입으로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오메가3를 주스 타입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거 이해가 되시는지 드셔보신 분은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아까 간이 제대로 기능을 할 때 우리 몸이 건강하다 했죠. 좋아한다. 우리 몸이 좋아진다 이랬죠. 간 기능을 제대로 할 때 몸이 좋아진다 했어요. 몸 전체가 좋아진다. 근데 몸이 좋아진다가 몸 전체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했죠. 간이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간이 어떻게 해야 몸 전체가 좋아지는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헤파라민 이게 간 기능을 좋게 하는 실리마린입니다. 실리마린은 용출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프로티인이 굉장히 낮게 나오고 많이 먹어도 밀크시슬이나 이런 거 많이 먹어도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거를 알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실리마린을 먹었을 때 98.3%를 기능을 한다. 98.3%의 효능을 나타낸다. 굉장히 높죠? 네. 그렇게 해서 먹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거 뭐가 나타나요? 피로가 덜하고 허리가 아플 때 허리가 안 아프고 피부가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다 나옵니다. 몸도 좋아지고 다 나옵니다. 해서 그렇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자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단백질이 부족할 때 어떤 게 나오는가 한번 볼게요. 단백질이 부족할 때 위험한가? 뭐가 위험한가? 단백질 부족하면 근감소증이 오는 건 아시죠? 근데 집중력 저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집중력. 단백질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떨어진다. 예. 그럼 머리에 단백질을 계속 뺏긴다는 거죠. 여기서 제가 안 해야 될 말인지 해야 될 말인지 모르겠는데 시중에 단백질 한번 얘기해 볼게요. 광고도 많이 하잖아요. 예. 뭐 광고하면 그 광고하는 광고자 얼굴만 보고도 사먹는 게 많아요. 그런데 단백질이 아까 말했죠. 종류가 부족하게 들어가면은 간에 도착했어도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내 몸에서 뽑아가지고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뽑을 때 어디 걸 가장 먼저 뽑을까 하는 부분이죠. 생명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생명하고 관계가 좀 거리가 먼 곳에 걸 뽑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내사 상태에도 사람이 살아있나요? 살아있죠? 심장은 멈추면 못 살아요. 근데 내사 상태에도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생명하고 별로 관계가 없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거리가 멀다 하니까 제일 먼저 머리에서 뽑아가는 거예요. 하니까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 단백질 부족하면 저하가 된다. 그리고 근육이완은 근감소증이 근육이완이 잘 안 되는 건 아시죠? 탄력 저하, 피부 처짐 이런 거, 주름 생성. 머리카락에 단백질이 적으면 탈모가 많죠. 그리고 수시 감소하면서 머리카락이 아주 작아지죠. 아주 부드러운 머리카락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손톱이 쉽게 부러지고 부종, 훈련죠. 청소년 보세요. 지능 및 성장 발달 저하. 적혈
백혈구 혈소판 감소, 산소 공급하죠. 생명에다 지장이 있습니다. 백혈구는 뭐합니까? 내 몸에 면역계를 활동시키는 백혈구가 주 역할을 합니다. 내 몸에 외부에서 뭐 들어왔다, 내 몸에 염증이 생긴다 하면 얘들이 다니면서 얘 백혈구가 티 인파고도 깨고 다 깨고 해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일을. 뭐 난리가 나요. 지네들은 안에서 일을 정리하기 전까지는. 그래서 영양을 계속 손실시키는 거죠. 예. 그 혈소판도 감소한다. 예. 기초대사율자, 면역자, 염증, 감염, 방고, 장기간 저단백 상태는 여기 보시면 만성질환 및 종양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종양의 위험. 단백질이 부족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좋은 단백질을 많이 팔리기도 하고 광고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그 좋은 단백질을 잘 모르고 좋은 단백질이라고 묻는다는 거죠. 해서 그 차이점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단백질을 누가 먹나요? 신생아 먹어도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되죠. 그러면은 노약자가 먹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가 다 먹는 거죠. 모두가 다 먹는다. 모두가 다 먹고 먹었을 때 바로 나타나는 게 이 단백질이다. 음식을 안 먹으면 힘이 없더라고요. 먹어야 힘이. 그리고 비타민 D, 아까 비타민 D 이거는 초유입니다. 초유인데 비타민 D가 안에는 뭐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지 초유에서 비타민 D가 굉장히 영양이 제일 많다 보니까 초유가 통관이 안 되니까 비타민 D 영양이 제일 많은 거를 이뤄내가지고 비타민 D가 얘가 들어갔거든요. 예, 초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한 성장 인자가 있고 예, 다양한 성장 인자 면역글로불린, 뭐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 신경 성장 인자, 신경 성장 인자, 표피 성장 인자, 표피, 섬유화세포 성장 인자. 섬유화세포가 부족하면은 이제 골격이나 이런 것도 안 좋아지고 여러 군데가 많이 안 좋아집니다. 골격 성장 인자, 네. 이런 것들을 성장하게 만든다. 여기에서 보면은 호르몬 여기 있죠.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당뇨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뉴트리션 C를 많이 먹으면서 비타민 D를 꼭 먹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따로 먹기가 뭐 그러면은 같이 섞어서 먹어도 괜찮습니다. 단백질하고. 뉴트리션 C하고 섞어 먹어도 괜찮아요. 이게 단백질하고 원래 섞어 먹으면 좋거든요. 단백질하고 섞어 먹는 건데 예를 들어 당뇨가 있다. 그러면은 단백질 먹을 때도 섞어 먹고 뉴트리션 C 먹을 때도 섞어 먹고 하면은 더 빨리 좋아지죠. 더 빨리 좋아집니다. 네. 그리고 노화대세포, 근육세포, 뼈, 연골, 신경세포 이런 것들을 재건 및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2, 철분 그대로 보존하여 신체 영양에 보충에 도움을 줍니다. 하는 거죠. 비타민 B12가 뭐 역할을 하죠? 비타민 B12가 균형을 잡는데 얘가 역할을 합니다. 얘가 있어야 다른 것들이 제대로 되거든. 그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은 어디로 가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산소를 결합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같이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 알아야 되겠죠? 토탈 스위스 제조공법 보시면 CBN 공법은 영양원 원소 배합을 하는데 영양 원소 배합 공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CBN이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배합하는데 그 무슨 말이냐면 어떤 식물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거를 말려가지고 냉동 건조를 시켜가지고 그걸 동결 건조해가지고 갈아서 먹을 수도 있습니다. 갈아가 아주 부드럽게 나노로 갈아가지고 내가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식물에서 필요한 영양을 추출한 겁니다. 식물에서 예를 들어서 식물이면 그 식물에서 필요한 영양을 추출해서 영양소 배합을 합니다.
영양소 끼리 제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생명구조 자체를 내가 먹는데 그 생명구조에 파괴가 되지 않는 영양구조를 뽑아서 배합을 해서 먹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12의 영양소 공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MES 공법은 흡수공법입니다. 흡수공법. 소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어디로 뭐 들어가는 게 있겠죠. 그 점막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영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구강에 점막이 있잖아요. 구강에도 점막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발라도 이 들어갑니다. 입술에. 먹기 싫어하고 병원에서 뭐 안 먹으려고 하면은 입술에다 발라주고, 간호사들이 못 먹이게 하잖아요. 중환자인데 못 먹이게 하고 이걸 타가지고 멘붕에 해가 요거를 발라줘도 힘을 얻습니다. 환자가 마시지는 않았잖아요. 지금 그 입술이 말라서 발라준다 이러고 먹이는 거예요. 그거 이게 통해서 들어가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알면은 활용하기가 좋겠죠. 예. 그래서 점막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영양공법이다. 빠르게 소화 과정 안 거치니까 이게 바로 들어가면서 영양 파괴가 없이 들어가는 겁니다. 소화를 시키고 혈관을 하루 이틀 돌아다니는 영양소는 산화가 되고 영양 파괴가 많이 됩니다. 바로 들어간다. 이래 보시면 되고, 영양 도달 공법은 가장 지금 필요한 곳에, 지금 어떤 사람은 머리에 영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릎에 영양이 필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허리에 필요할 수 있어요. 그 곳으로 간다는 거죠.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장 약한 곳으로 제일 먼저 도착한다라는 거죠. 근데 세포는 어떻게 해요? 들어오면 가장 강한 놈이 먼저 갔다가 먹어야 되는데 그거 상관없이 설루페에 미끄럼을 타고 가듯이 바로 그곳으로 간다. 어디로? 약한 곳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전달하는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그림이 여기 특징이 뭐가 있나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맞습니다. 산소가 한 개짜리가 있고 여기는 두 개짜리, 여기 세 개짜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보기에 좋게끔 해놓은 겁니다. 이 적혈구 하나죠. 이 적혈구 하나가 있으면 이 안에 헤모글로빈이 있죠.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이 많이 있습니다. 몇천 개, 몇만 개, 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산소를 말하는 것은 헤모글로빈 안에 있는 철분 하나당 산소를 2개 붙인다. 이런 표시입니다. 이게 지금 헤모글로빈 안에 철분에 달라붙는 산소를 결합하는 거는 철분이 하거든요. 달라붙는 산소가 여기는 왜 하나만 붙을까요? 철분 하나에 여기는 하나만 붙어요. 적혈구도 빨리 갖고 상태가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는 근데 2개가 붙어요. 여기는 3개가 붙습니다. 결합하는 걸 말합니다. 이걸 결합해서 어디로 가나요? 세포로 가죠. 결합해서 바로 세포로 갑니다. 가서 뭐합니까? 적혈구는 산소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가지고 오죠?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서 또 폐에다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들이쉴 때는 괜찮은데 내뱉는 산소는 내한테서 나오는 이 공기는 아무도 싫어합니다. 태우고 찌꺼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 산소가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적혈구가 산소 결합해갖고 세포에 빨리 갖다 주고, 그리고 걔가 또 그 태우고 나면 찌꺼기를 도로 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역할을 하는 게 적혈구입니다. 근데 이 적혈구가 빨리 가고 싶은데 어디는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은 그 교통 뭐 경찰이든지 누구든지 정리하는 차가 소방차 한 대 정도 하고 뭐 교통경찰도 한 대 정도만 와도 될 일인데 신고를 했더니 그냥 막 여러 군데를 신고를 해갖고 막 경찰차도 많이 오고 소방차도 많이 와서, 그럼 다른 차가 그 지나갈 수 있을까요? 못 지나가죠. 막 길이 막혀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얘들은 어디를 타고 다녀요? 혈관을 타고 다니죠. 근데 혈관에 내가 그동안에 먹었던 찌꺼기, 독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당도 많이 있고 하면은 얘들이 가다가 못 갑니다. 끈적끈적 걔들하고 잡혀가지고 빨리 저쪽에 갖다 줘야 돼,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못 가. 그럼 세포는 그거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막 반 쓰러질라 하는 세포도 있고 그러다가 죽는 세포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도착하도록 하려면 도로가 안 막혀야 되겠죠. 혈관이 깨끗
깨끗해야 된다. 혈관이 깨끗해야만 산소 전달, 영양 전달이 제 시간에 바로바로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토탈스 제품을 먹었더니 왜 이 하나짜리가 3개가 되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밀이라서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데 먹는 순간 상가철로 바로 바뀌어서 산소가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걸 태워서 은은하게 만드는 거예요. 차가운 곳을 가장 먼저 가서 처음 올려줘야 되니까. 예. 그렇게 해서 적혈구에다가 이렇게 1개, 2개, 3개를 붙여놨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사람이 2사람이 있는데 모양은 뭐 사람 똑같은 것 같은데 색깔이 다르죠? 우리가 그냥 봐도 여기는 차가운 사람이다. 체온이 아주 떨어지는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죠? 이 사람은 체온이 제대로 돌아간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여기는 냉기가 막 나오죠. 냉기가 여기는 이거 에너지를 느껴지고 여기는 에너지 느껴지나요? 안 느껴지죠? 이게 에너지를 느껴지죠? 에너지가 뿜뿜하죠? 무슨 말이냐? 혈액은 생명입니다. 혈액이 생명이거든요. 체온이 올라간다는 것은 아까 적혈구가 제대로 산소를 가지고 구석구석을 잘 갔을 때 말초혈관까지 우리가 말하는 끝에 부분이 말초혈관까지 잘 돌고 돌아가고 잘 돌고 돌아갈 때 체온이 올라가는데 막힌 데가 있어. 막힌 데가. 그 막힌 데를 뚫기 위해서 제대로 해주면 처음에는 막힌 데 있는 것 때문에 비대해졌던 것 막 뺍니다. 막힌 데를 뚫기 위해서. 몸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서. 빼죠? 보기 싫어요. 많이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살 좀 그만 빼라 이럴 때도 있었어요. 살 좀 그만 빼라. 너무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살 빼는 거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지나면은 제자리로 돌아가죠. 그건 왜냐하면은 그 안에 막혀 있는 것들 때문에 생명 활동이 제대로 안 되죠. 몸 안에서 이렇게 막혀 있으면은. 나는 지금 끝에는 뜨거워도 속에는 이렇게 차가워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체온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고, 체온이 제대로 관리됐어요. 그동안에. 하니까 36.5도가 되니까 온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몸이 유연해지고, 전에는 팔도 아팠는데 팔이 안 아프고 돌려도, 목도 아팠는데 목도 안 아프고, 목이 무겁거나 그런 것도 없고, 어디가 뭐 어떤지 뭐 자연스럽게 몸이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힘도 있어지고 지구력도 좋아지더라 하는 것은 인체가 원하는 것을, 세포가 원하는 것을 제대로 해주면은 우리 인체는 건강해진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죠? 앞에서 이게 우리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뭡니까? 이름이 뭡니까? 우리 제품 이름이 핏 솔루션. 핏은 맞춤이잖아요. 맞춤. 그럼 얘 어디다 맞췄을까요? 인체가 맞췄죠. 각 세포에 맞췄습니다. 각 세포에 핏 했어요. 그리고 해결하게 만들었다. 세포에 맞춰서 해결하게 만들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먹었더니 이렇게 역할을 해가지고 이러던 몸이 이렇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 혼자 먹을 것인가, 다른 사람도 건강하게 먹을 것인가 하는 부분은 스스로 다 자기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기가. 그거를 뭐 이런 강조할 부분이 아니죠. 아닌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래 누구에게든지 혜택되게끔 해주는 걸 하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싶다,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죠. 사람한테 누구나 그게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는데 아우 내가 지금 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뭘 이렇게 도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가 봉사를 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생활 속에서 내가 지혜롭게 나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 이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것은 좋은 봉사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절대 돈 벌리고 그런
처음부터 봉사하는 마음. 나는 봉사한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봉사하는 마음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람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스로 마시는 거는 내가 안 마시면 안 되니까 계속 마셨고요. 계속 마시고 지금도 계속 마시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나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제품을 설명하지 말고 뭐 해라? 혈액 검사를 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시고 가라고요? KMI. 네, 혈액 검사를 해야 됩니다. 밖에서 제품 설명하면 뭐 되죠? 약장사. 제품 장사 되죠. 제품 장사. 오, 그래. 아, 그렇게 좋은 게 있어. 얘기 좀 해봐. 그렇게 해요? 안 하죠? 제품 설명하면 다음에 그 사람하고 통화도 안 하랍니다. 그러니까 제품 설명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안 되고, 내가 꼭 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면 그냥 한 잔 주세요. 아, 내 먹는 거다. 마시나 봐라. 설명하면 안 됩니다. 한 잔 주고. 빨갛게, 빨갛게 왜 안 나와? 안 건지러워? 막 그거 물어보면 안 돼요. 자기가 건지럽고 빨갛게 나면 자기가 얘기합니다. 아, 그래, 나도 그렇더라. 나도 그렇더라. 뭐 산소가 전달되면서 그렇다, 혈액을 뚫고, 그 말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도 그렇더니 좀 있으니까 개운하더라, 오히려. 이 한마디가 가장 좋죠? 그래 하면 됩니다. 아이고, 얘기, 아니, 거기가 안 좋은 것 같다. 몸이 안 좋은 것 같다.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지 말고, 우리 어차피 혈액검사 하잖아. 그제 근데 비싸게 하는 거를 이런 금액에 할 수 있으니까 혈액검사는 언제 한번 해보자. 나도 말 참다. 나도 말 참다. 같이 가보자. 그러니까 시간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그냥 가서 혈액검사 해요. 혈액검사 하고, 그 혈액검사 하면은 용지를 받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전화로 그거 인터넷으로 받지 말고, 뭘 메일로 받지 말고, 용지를 우편으로 받는 게 좋다라는 거죠. 왜요? 우편으로 받아가지고 그 용지를 갖고 동행할 자리가 있잖아요. 그분한테 제대로 안내를 해야죠. 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혈액검사 내용을 가지고, 아, 이거 거기 나와 있는 뭐 어떻다 하는 이거는 정상이 아니니까 이것만 보고는 잘 모른다. 이거를 반사고를 보듯이 어디가 뭐 어쩌면 어쩌고 이런 게 있으니까 보러 가자. 해석을 하러 가자. 그때부터 이제 한 달을 더 먹게 하고 시작이라는 거죠. 네,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니면 혈액 검사를 해놓고 와도 된다는 거죠. 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돼야 되겠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하고 통화가 계속돼야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되면은 내가 혈액 검사하러 가는데 그 사람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혈액 검사 끝났는데 이게 날라왔는데 같이 이제 판독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요 다 자기가 건강해지고자 하는 욕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뻐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젊어져야 되겠다 하는 욕구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대로 못 찾고 미리부터 그 사람이 마음을 잡게끔 해버리면 안 되고, 그냥 한 잔을 줬을 때도 이 어떤 거 이런 거 묻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몸이 있잖아, 좋아서 나를 계속 먹는다, 뭐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아, 그래, 저걸 먹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있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거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보고 안다라는 거죠. 내가 말을 안 해도 내가 달라진 거 안 보이나 이런 말이 필요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봉사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봉사. 많은 사람한테 좋은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복 받겠죠. 좋은 일 했으니까 복 받겠죠. 네, 좋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복도 받고 나도 건강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